제 생각에는 인간은 밈을 운반하는 생존 기계이지만 또한 인간의 그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할 때 그 밈을 선택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선택자이기도 하다. 예, 안녕하세요. 신통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 밈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념 논쟁이라든지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밈이 판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과 이 밈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해보는 부분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출발이 되었고요.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 안에서는 이 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모방을 뜻하는 미메시스라고 하는 용어와 유전자를 뜻하는 쥔이라고 하는 용어를 합쳐서 밈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 전달의 단위 또는 모방의 단위로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요즘에 이제 이 인터넷 밈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 밈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기적 유전자의 거의 마지막쯤에 가죠. 이 마지막쯤에 가서 또 다른 복제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도킨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밈, 요 밈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 전달의 단위, 모방의 단위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이외에 또 다른 복제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유전자라고 하는 건 생물학적으로 복제되는 그런 정보라고 한다면 요 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복제가 돼서 전달되는 그러한 모방의 단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만 해서는 이걸 명확하게 알기가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리처드 도킨스도 나중에 이제 소회를 밝히기도 하지만 그러한 부분, 이 밈이라고 하는 용어를 자기는 잠깐 이기적 유전자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서 당혹스럽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것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밈이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이제 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정리를 해본 거죠. 정리를 해본 것은 결국은 요거는 인간 사회와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 지식 체계라고 보죠. 인간 사회 지식 체계의 한 구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따라서 인간의 뇌를 타고 복제되어 전달되는 생각 또는 믿음 또는 컨텐츠의 단위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학계에서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결국은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 DNA 이중 나선의 한 구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요 밈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 사회 지식 체계의 한 구간을 차지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인간의 뇌를 타고 복제되어서 전달되는 생각 또는 믿음 또는 컨텐츠의 단위 이것을 갖다가 저는 밈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 유전자라고 하는 복제자가 생명체에 탑승을 해서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운반이 되고 생존을 하는 것처럼 요 밈이라고 하는 것도 요 인간
이것은 인간의 뇌에 탑승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요 인간의 특히 뭐 뇌죠. 인간이라고 하는 요 존재는 밈 운반자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밈 운반자이자 밈 생존 기계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전자의 차원에서 아까 그 부모의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복제가 돼서 전달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모습으로서 나타난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 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종교 때문에 막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종교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복제돼서 전달이 돼야 되는 이 유전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거든요. 또는 이념에 대해서 대립을 한다거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일제 시대에 독립투사들 같은 경우가 있겠죠. 이 독립투사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가면서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이 개체가 그냥 자신이 전달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 채 죽어버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입장에서는 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들이 탑승해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도 한데, 요 밈의 운반자가 되면서 유전자와 충돌이 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요 도킨스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지구상의 자연 환경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만이 요 유전자라고 하는 이기적인 요 복제자에 반역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제 인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보면 이제 요 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요 밈이라고 하는 것에는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위 밈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요. 상위 밈에 해당하는 것은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위 밈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든지 미술, 문학, 건축, 요즘에는 영화 같은 각종 컨텐츠들, 이런 것이 이제 하위 밈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위 하위를 나눈 것은 중요도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결국은 이 종교 사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건축이나 영화나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것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저는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결국은 요 인간의 뇌라고 하는 특별한 밈 운반자, 생존 기계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복제되어서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정말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시 사회,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그런 원시 사회죠. 이 원시 사회에서는 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사실 이제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요 문화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걸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요 밈이라고 하는 것과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연결이 되면서, 여기에는 우리가 문화, 그 인간들이 이제 모여 살지 않습니까? 모여 사는 그 집단의 그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활 양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라고 표현하는데, 이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요 원시 사회에서는 요 자연 환경이 일방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가 복제되어서 전달이 되고 있는 그 힘의 형태가 요 밈이 복제가 돼서 전달이 되는 힘의 형태를 압도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종족이라든지 사실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그 무리들을 중심으로 한 유전자 전쟁이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것이 이제 문명사회, 우리가 이제 보통 뭐 4대 문명 뭐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문명을 얘기하는 건데, 요 문명사회에서는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문화에 영향을 주는 형태가 아니라 문화 또한 자연 환경을 변형하고 영향을 주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뭐 사실 기후변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할 때 요 문화, 인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는 단계까지도 갔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문명사회의 단계에서 요 단계에서는 유전자 전달이라고 하는 것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밈 전달보다도 약해지는 형태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도 그런 부분에 해당할 수 있겠죠. 뭐 독신주의라든지 뭐 딩크족이라든지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과 이제 맞물려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밈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들이 전달이 되면서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생존해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형태가 되고, 밈이라고 하는 것이 생존해 나가는 형태로 발달이 된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와 같은 요 단계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 알고 보면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념 중심의 밈 전쟁을 이제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최근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이념 논쟁들, 이념 논란들, 뭐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이 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인류가 진화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탑승을 해서 밈 운반자, 밈 생존 기계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만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이제 리처드 도킨스의 이 밈이라고 하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요 존재가 현재까지는 밈 운반자이자 생존 기계로서 존재를 했다면, 앞으로는 밈 운반자가 아니라 밈 운반자인 동시에 사실은 밈 선택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전까지 종교 사상 이념 중심의 이 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이 인류를 완전히 공멸시킬 정도의 수준까지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뭐 핵전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형태들, 지구의 어떤 환경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전쟁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간을 공멸의 수준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미문만자로서의 인간을 우리는 탈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밈 선택자가 되어야 된다. 또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밈 운반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밈 선택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는 사실은 저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부분, 결국은 뭐 이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제가 요거밖에 없어서 이제 쓰는 말이지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인간의 생각, 믿음, 그와 같은 부분들을 자기가 한 단계 더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보면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또는 수정하고 또한 자신의 어떤 행동을 갖다가 수정한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인간이 밈 운반자로서 밈전쟁을 통해서 공멸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밈 선택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돼야 될 때 우리는 사실은 초고도 문명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결국은 성숙한 인간, 이 성숙한 인간이 결국은 성숙한 밈 선택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사실은 밈 전쟁이 이제 아니라 밈 전쟁이 아닌 밈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요즘 이 이념 논란 그리고 이 우리나라의 주변 정세 이런 것들을 이제 보았을 때 한 번쯤은 요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유전자와 관련된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요 밈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요 밈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 이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 안에서는 결국 밈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밈이라고 하는 것을 운반하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인간은 밈을 운반하는 생존 기계이지만 또한 인간의 그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할 때 그 밈을 선택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선택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